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중심각 크기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용어들은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원 설명할 때 호, 현, 부채꼴, 중심각 요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했죠. 호와 두 반지름이 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부채꼴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중심각,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두 점을 원 위에 있는 두 점 이은 것은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에 대해서 보면 하나의 원 안에서 한 원 안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이렇게 두 부채꼴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은 중심각이 같으니까 이 회전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원에서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은 회전하면 완전히 포개지는데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지는 것을 합동이라 그러죠. 그럼 합동인 도형에 성질이 있어요. 뭐가 같아 뭐가 같았는데 여기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가 같아요. 이 두 부채꼴이 합동이면 첫 번째 호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넓이도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 부채꼴의 호의 양 끝점을 이은 선분인 현의 길이도 같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추가로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 같으면 한원에서 부채꼴에서 현의 길이는 같아요. 그런데 이 크기에 따라서는 변할 때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것까지도 주의사항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각하고 이 부채꼴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중심각의 두 배로 커진 부채꼴은 넓이가 두 배가 되겠죠.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겠죠. 세 배로 늘어나면 중심각이 세 배로 늘어나면 세 배, 네 배로 늘어나면 넓이 네 배, 호의 길이도 네 배. 그다음 다섯 배 돼도 똑같이 호의 길이와 넓이가 다섯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 세 배, 네 배로 늘어날 때 호의 길이나 넓이도 똑같이 두 배, 세 배, 네 배로 커지는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죠? 정비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게 되면 한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관련된 중심각에 따라서 정비례하니까 원 전체는 중심각이 360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넓이 구하는 것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120도일 때 9cm, 40도이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비례하니까 비례식을 쓰면 120대 40도는 9대 x. 그래서 이 숫자가 크니까 약분을 먼저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3대 1은 9대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3x는 곱하면 9가 돼서 이것을 계산하면 x의 값은 3 하고 나오겠죠. 자,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는 호의 길이에 관한 문제고 여기는 넓이에 관한 문제. 자, 역시 정비례하니까 똑같이 넓이가 10대 50이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x 대 100. 여기 약분해서 요약하면은 1대 5는 x 대 100. 내항의 곱 5x, 외항의 곱 100 해서 약분하니까 5로 나누니까 x는 20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된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풀어봤는데 제시되는 조건이 조금 다를 때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서 했지만 중심각에 따라서 여기 중심각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고 중심각이 주어지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각은 x도일 때 이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했을 때 아까는 대상이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채꼴 하나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숨겨진 조건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전체적인 원의 중심각 360도하고 원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정비례하니까 이 정비례가 될 때 요 비례식 계산하는 것 아까도 하긴 했지만 요거 기억하면서 봅니다. 호의 길이 L은 원주의 요 중심각의 원주와 요 중심각 360하고 X하고 원주하고 L하고 정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360도와 X 요거는 원의 중심각, 요거는 부채꼴의 중심각. 여기는 원주, 여기는 호의 길이. 이게 정비례하니까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은 똑같아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서 계산하면 360 곱하기 L. 지금 요 호의 길이를 구하니까 360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때 각만 계산을 하게 되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인데 요것은 실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이 온전한 원의 원주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것을 기억할 때는 이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면 힘드니까 호의 길이는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의 넓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S는 360도분의 360대 X 그다음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 요걸 그대로 똑같이 계산하면 S는 이렇게 되는데 또 기억할 때는 원의 넓이에다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를 더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서는 중심각을 주어지고 반지름을 주어졌을 때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을 주어질 때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을 주어질 때 이 두 가지를 중심각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를 주어졌을 때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 이제 호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 중심각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요 문제 해결은 원의 넓이를 설명을 할 때 원을 그렸을 때 한 점을 잡아서 그것을 아주 잘게 조각을 내서 삼각형으로 만들었죠. 그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 O와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수직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때 이 높이는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 조각을 내서 이쪽에 A점을 이렇게 하나 잡아서 쭉 세워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한 점을 역시 잡아서 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다 한데 모아요. 이렇게 된 삼각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된 삼각형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같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은 이러한 삼각형이 돼버려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같아요. 그죠? 같아지니까 이것까지 구하는 것보다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이 삼각형과 같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밑변은 호의 길이, 높이는 반지름에서
여기에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여기 주어진 기호를 집어넣으면 2분의 L 곱하기 R 요거를 해서 요렇게 표시를 할 때는 2분의 LR로 표시돼도 되고 또는 2분의 1에 L 곱하기 R 이렇게 표시돼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니까 호의 길이는 뭐가 되는가 하면 호의 길이는 밑변이 되겠고 여기는 반지름은 높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용어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그 중에 넓이는 두 가지,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이 주어질 때는 정비례하니까 호의 길이는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래서 호의 길이일 때는 원주, 요건 동일하죠. 그 다음 부채꼴 넓이일 때는 원의 넓이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간단히 계산되는데 만약에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 라고 한가하면 방금 얘기했죠. 호의 길이는 삼각형의 밑변, 반지름은 높이. 그래서 원의 넓이 설명할 때나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게 설명이 유사했죠. 그래서 이때는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2. 이게 삼각형 형식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억해 주면은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뭐 중심각을 구하기도 하고 넓이를 구하기도 하고 호의 길이를 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만 주어지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했는데 이거 설명할 때는 원래 있는 전체 원하고 그것의 중심각인 360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비례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는 중심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전체 것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호의 길이가 나오고 원주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비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식이 이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호의 길이는 바로 집어넣으면 8파이, 원주는 반지름이 x니까 2파이 x, 그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120도.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혹시 이런 식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호의 길이나 넓이는 정비례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식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빨리 되니까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약분하고 양변에 똑같이 파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약분하고 그러면 정리하면은 8은 3분의 2x인데 미지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좌우변을 바꿔서 양변에 요것의 역수인 2분의 3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약분하면 4가 돼서 따라서 x는 여기 계산하니까 x는 12cm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이 원주 부채꼴에서 나오면 이것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단글로 나와요. 다음 그림과 같이 AB는 지름이고, 여기 지름이니까 이거는 원의 중심이겠죠. 그 다음에 AP와 OQ는 평행해요. AP와 OQ는 평행하고, 여기는 20도이고, 요 호의 길이는, PQ의 호의 길이는 3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각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요 중앙 끝점에서 요거 선을 먼저 그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긋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병행하니까 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 또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해서 보조선환을 딱 그리고 나면 이 삼각형은 여기와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각이 밑각이 같아요. 그 다음 평행하니까 요거와 평행하니까 이렇게 엇각을 해서 두 각이 똑같죠. 어라? 하나, 둘, 셋, 네 개 각이 다 같으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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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도니까 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네요. 그죠? 몇 도인가요? 네. 140도. 140도가 나왔어요. 20도일 때 3파이니까 140도이면 얼마 되죠? 7배니까 21파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계산을 한다면 20대 140은 3파이 대 호 AP. 약분하면은 1대 7은 3파이는 호의 길이. 그래서 호의 길이는 21파이. 길이니까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차근차근만 해주면 쉽게 답이 나오죠. 중간에 암산도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에 정사각형이에요. 10cm, 10cm 다 각이 같으니까 이거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럭비공 모양 뺀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때 두 개를 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에 있는 PQ라고 정하면 이 두 개는 합동이 되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개를 구해서 두 배를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숫자가 여기 이렇게 되면은 실은 이게 4분의 1원이 되니까 분수가 나와서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것을 그림을 조금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펼쳐 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요거와 여기는 P와 Q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반원이고 이건 직사각형. 그래서 넓이를 보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은 넓이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반원을 빼준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산하면 직사각형은 20 곱하기 10. 반원의 넓이는 2분의 반지름이 여기 조심해야 되죠. 반지름이 10이니까 10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100에서 약분하니까 50파이.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00 빼기 50파이. 이때 단위 조심해야겠죠. 센티미터 제곱.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똑같은 그림 같은데 아까는 요 바깥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럭비공 모양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요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그림을 손질해서 편집해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모양을 여기와 여기 합동이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요거 두 개 넓이면 구하면 되죠. 여기는 물론 정사각형 있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 반원에서 이런 삼각형을 빼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반원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니까 반원은 여기 아까 계산했죠. 50파이. 요거는 계산하면 100 돼서 50파이 빼기 100.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50파이 빼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림만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첫 번째 이런 형태를 그냥 한 것을 4개를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그림을 편집하는 게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PQ라고 하면 이게 합동이니까 여기 있는 요 바깥쪽에 있는 것하고 요 안쪽에 있는 요 네 부분하고 8개가 넓이가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거를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정사각형에서 원을 뺀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게 밖에 하나 있고 안에 하나 있으니까 2배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계산을 하는 방식이 일단은 요거 빼고 바깥에 것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되니까 정사각형에서 원을 뺀 다음에 2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10 곱하기 10.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것의 넓이, 이 원의 넓이는 여기가 지름이 10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지름은 5이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반지름 이렇게 해서 이게 5cm다 라고 해야지만 풀이를 할 때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실수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해도 되겠지만 연습할 때는 꼭 해놓고 쓰면 이런 실수를 10으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여기는 100, 여기는 25파이 2배를 하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00 빼기 50파이. 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저렇게 정사각형이 10, 11 때 원을 이렇게 아까보다는 작게 했는데 아까 문제를 잠깐 보면 자, 럭비 공인데도 여기서 계산 결과는 이거 아니죠. 저 바깥에 거 1번이었죠. 이거 보니까 넓이가 200 빼기 50파이였어요. 10cm, 10cm, 그 다음에 이렇게 럭비공 모양을 빠졌을 때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여러 개를 붙였는데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0, 11 때 이것의 넓이는 역시 200 빼기 50파이가 나와요. 200 빼기 50파이.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 이 두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요거 반을 나눠서 이쪽으로 옮기든가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요 첫 번째 것하고 그냥 똑같은 그림이 되죠. 그래서 두 문제는 이렇게 제시는 했지만 방법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풀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제 그림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그럼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방법만 알면 그냥 암산이 되는 문제라서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만 봐주면 되겠어요. 딱 보니까 첫 번째 거 보니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 모양하고 여기 두 개는 같죠. 여기가 같으니까 이걸 옮겨 놓으면 넓이를 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서 여기가 50이니까 50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이거는 좀 어려워요 했는데 여기가 반원이에요.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를 딱 그리고 나면 여기하고 여기는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 되니까 여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삼각형으로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를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넓이는 어떤 걸 구하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된 4분의 1 원래 정사각형의 4분의 1만 구하면 돼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5니까 25 하고 나오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8번.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단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시된 것은 요 점 O와 A는 O는 반원의
중심이고 A는 부채꼴 PAB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AB와 OQ는 AB와 OQ는 중심이니까 여기와 여기 두 개가 길이가 같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나올까요? 네, 여기가 45도가 나오겠죠. 45도가 나오면서 여기하고 여기 길이 같으니까 여기는 이 원과 여기가 90도, 90도니까 두 개의 이렇게 된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점선을 하나 그리면 요 두 개는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와 같으니까 전체 큰 부채꼴에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부채꼴 PAB의 부채꼴의 중심각은 45도. 그리고 삼각형의 길이가 20, 10 다 주어졌으니까 계산하면 부채꼴 PAB에서 삼각형 QAB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넓이는 반지름은 20, 중심각은 45니까 360분의 45. 요거 앞에 쓴 이유가 중간에 쓰면은 좀 보기가 그래서 360분의 중심각, 그 다음에 원의 넓이, 반지름이 20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400파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에 밑변 20, 높이 10. 요거 약분하면 구로 약분하면 40하고 5가 되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여기 약분하면은 여기는 100이 되겠고 여기 또 약분하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58 빼기 100.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58 빼기 100.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와 여기는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그림을 편집을 하는 것만 좀 익숙해지면 풀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숨어있는 조건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한다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평면 도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입체 도형으로 넘어가서 건널비나 부피 구하는 것 하는데 입체 도형의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입체 도형 중에서 다면체와 회전체 두 개의 내용은 건널비나 부피나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여기 뒤쪽에 나오니까 기본적인 개념 부분만 가지고 다음 시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에 관한 문제들은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해봐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말고도 좀 많은 문제를 다뤄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